근데 이게 이제 이 원전 문제를 얘기하려면 일본을 봐야 합니다. 후쿠시마. 자, 제가 지난 8월 달에 원폭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역사통 시작하고 뭐 몇 번 안 돼서, 그러니까 일본 문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일본 특집 5번을 연달아 했었는데, 그때 두 번째 특집인가 해서 그 원폭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원폭 2세 환우회에 한정순 회장님도 모시고 이제 그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자세히 얘기했었는데,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직접 핵폭탄을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민족만이 핵폭탄을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히로시마에도 나카사키에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약 피폭자를 7만 명 잡고 돌아가신 분을 많이 잡는 사람은 4만 명쯤 돌아가신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자인 거죠, 우리 민족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세계 3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예요. 미국과 소련,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원자폭탄 만드는 거하고 핵폭탄 만드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 원료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당연히 세계에서 양강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953년에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합니다. 이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건 미국이 평화주의자로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핵 독점이 깨진 거예요. 핵 독점이 깨져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핵기술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그 사회주의 동맹국가에 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도 안 되겠다 해서 그 기술을 푸는 거죠. 기술을 풀면서, 푸는데 어디를 잡았냐. 이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날로 어디다 팔아먹으면 좋을까요? 적도에 날로 팔아먹으면 못 팔 데가 없겠죠. 냉장고는요? 북극 가서 팔아먹으면. 북극에 냉장고 팔아먹으면 전 세계에 냉장고 못 팔아먹을 데가 없겠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자, 핵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핵무기 이 거부감이 제일 큰데, 일본의 핵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한국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일본의 핵 발전소를 할 때, 거기에 그 결정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중에 일본 수상이 됐죠. 80년대 초반에 일본 수상이 돼서 전두환하고 짝짝꿍을 했었는데,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그 해군 대위 때 뭐 했냐면은, 일본군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부대에다가 위안소를 만들었고, 이제 하급자였죠. 하급 실무자로서 만든 건데. 그래놓고 자기 회고록에다가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야, 위안소를 만들었더니 말이야, 이 병사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게 확 줄어들었어. 이거 만들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가소네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는 광경을 멀리서 본 거예요. 저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걸 보고 띠용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 아, 미래는 원자력의 시대다. 그래갖고 이 핵무기, 핵 발전의 매니아가 됐어요. 어느 쪽에서? 관료와 정치인 사이드에서. 그러면은 민간 쪽에서는 누구냐? 쇼리키 마스타로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여기 보면 원발 쇼리키 CIA라는 책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와 쇼리키와 미국의 CIA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쇼리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인물입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아버지이고 CIA와 연결됐고, 또 그 다음에 더 흉악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관동 대지진 있죠.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푼다. 뭐 그런 황당한 소문을 퍼뜨려 갖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게 그런 경찰의 실무 책임자가 바로 쇼리키였습니다. 이자가 이제 나중에 경찰을 그만두고 하여튼 뭐 기업인이 돼갖고 요미우리 신문을 만들고,
그래서 일본 신문의 아버지, 일본 방송의 아버지, 일본 TV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입니다. 어제 이승엽 선수가 뛰었던 요미우리 구단의 구단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민간 쪽에서는 원자력 또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소네 야스히로와 효리키 마스다로가 이제 일본의 원자력을 많이 그 도입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미국이 왜 그러면 일본에다가 기술을 넘겼냐. 원자력의 독점이 깨지는 겁니다. 핵무기로서의 독점이 깨지고, 이것을 그러면은 세계에서 어떤 미국 중심의 냉전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 일본을 파트너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그 전수해주고 그 팔게 됐는데, 일본의 이제 원자력이 그 나오게 될 때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이 아톰, 우주소녀 아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인데, 이 만화를 그린 그 작가는 평화주의자예요. 그 원자력이 실제로 평화적인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소녀 아톰의 가슴인가 등을 열어보면은 그 원자 전지가 있죠. 그래서 그 정말 슈퍼에너제이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상징하는 게 바로 우주소녀 아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원자력이 통제 가능한가요? 원자력이 통제 가능했으면 사고가 났다 해도 수습이 됐겠죠. 지금도 계속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고질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갖고 온 그 어떤 돌연변이, 생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탄생한 괴물이 고질라죠. 그래서 아톰과 고질라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그다음에 원자력의 어떤 파괴적인 그 속성을 대변하는데 다 일본에서 이제 그 나왔었던 거죠.